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3월 25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장세인데 뭐 낙폭이 그렇게 심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작년에 블랙 먼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장세는 많이 봤지만 오늘 장은 좀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낙폭이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개별주들이 아무 특징 없이 그냥 쭉 밀렸다라는 것. 지금 사실 오늘 종목들 보면요, 개별적인 이슈를 가져서 상승한 종목들 몇몇 개 이외에는 지금 죄다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꽤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 상승폭 반납한 상태로 끝났고요.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거고, 또 미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1도 받지 못하고 장중 내내 하락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번 시기가 지금 시기가 분기 말이고 시장이 수급이 좀 약한 그런 상태다,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전장까지는 그나마 좀 버텼는데 12시 이후에 낙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전 종목에서 지금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밀리면서 지금 사람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놨죠. 특히 지금 환율이 1470원 넘나들고 있는데 코스닥 증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의 이 메리트, 투자 메리트를 앗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2월 신규 주택 매매 내일 이슈고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와 뭐 미국 실무단이 EU와 인도 이제 실무단과 함께 무역 회담, 특히 EU 유럽 연합에는 이 유럽 연합의 무역 수장과 미국 무역 대표부 여기와 함께 이제 회담을 하는데, 사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주가 움직임 보면은 전혀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주도 섹터나 주도주들 전부 부셔놨어요. 오늘 상승했었던 게 뭐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동차는 성장주가 되기에는 조금은 미흡해요. 지금 구조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뭐 수익을 낼 수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퀀텀 점프라든지 성장의 방향성은 좀 약하다는 거죠. 바이오는 성장의 방향성은 뭐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게 바이오지만 재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악재와 호재가 너무 급격하게, 오늘 악재 나와서 하한가를 갔는데 내일 호재 나와서 상한가를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턴들이 나오는 게 바이오주들의 특징이라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주도 섹터나 주도주에서는 이제 분기가 끝나가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쫙 나오고 결산하는 거죠. 결산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쁘장하게 꾸미기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세팅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2분기가 시작을 할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중심이 되고 주도 섹터가 될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도했었던 성장, 이 기술 기업이란 말이죠. 미국이 어저께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지금 사실 전기차로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가 근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현대차 이슈와 함께 같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테슬라는 기술 기업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M7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라도 어저께 미증시에서도 기술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이 기술 기업 주도주들이 다 내렸다라는 것, 미국 증시에 동조화를 못하고 디커플링이 나왔다는 것은 이 뭔가 지금 시장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무역회담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측이 소년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는 트럼프가 다소 유연한 발언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심 섹터에서 저는 바이오는 항상 그렇게 넣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제외를 해놨고 2차전지와 해운주, 그 현대차 그룹주인데 사실 여기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AI 관련주잖아요. AI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사실 지금 주도했었던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주저앉았습니다. 기술주들 모두 로봇주도 그렇고 다들 오늘 주저앉았어요. 근데 주저앉은 그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지금 조정폭이 나오는 심지어 조선주도 오늘 다 같이 밀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 이게 왜 조정을 받을까요?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 섹터는 오늘 우리가 수익을 올렸었던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어제부터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해운주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한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겠죠.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 AI라고 하지 말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A로직스 어제 이제 수익 실현했는데 뭐 잘 오늘 또 내렸어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 내리면서 이제 조정 구간 잡았는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진 첨단 소재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사실 어제 매수한 거예요. 갈 자리가 어제였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어제 매수해서 이제 어제 8% 가량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14,500원에 매수를 해놓고 오전 초반에 이제 11시쯤 쭉 올라가는 자리에서 뚫고 갔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은 아니죠.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기분 나쁘죠. 어저께 갔어야 되고 어저께 매수해서 잘 오전에 좋다가 밀려버렸네. 화가 좀 났지만 그 화를 종목에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했습니다. 사실 추가 매수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락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명분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보유를 한 상태로 내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까지 지켜보고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바로 CNT 도전제에 미국 현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제 연 2,800톤 규모의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이제 생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고객사에게 현지에서의 공급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배터리를 만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냐? 미국 현지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인 첨단 소재가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한번 나왔는데 다잔 나노 소재 중국 기업인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대진 첨단 소재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진 첨단 소재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CNT 도전제가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이 2차전지 안에서 이 전해질과 이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이 필수 재료인데요. 전자 신호를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어떠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높은 전도성, 강도, 유연성 가지고 있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구리나 은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또 전기차 배터리의 전극
이런 데 이제 쓰이는 물질입니다.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미국 진출 현지에서 2,800톤 규모의 도전대 생산이 오늘 호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9%까지 급등을 보였어요. 사실 점심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미리 드리진 않았지만, 점심시간 때 오르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목표가를 드렸는데 16,300원에서 16,500원까지 이제 1차 목표가를 드렸어요. 490원까지 딱 찍고 내려왔죠. 그 정도면 충분하게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 오늘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런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역시나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잘 봤습니다. 14,500원 매수해서 16,400원이면 10% 이상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이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저는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서 지금 굉장히 그 안정을 취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오늘 장은 저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래요. 뭐 환율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저가 메리트가 있었는데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어느덧 삼성전자 6만원 넘어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환율은 그대로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야 환율은 여긴데 주가가 너무 비싸잖아. 이 측면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걸 단기 차익 물량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갈만 하죠. 분기 말이라 결산도 해야 되겠고, 외국인 투자자를 바꿔 말하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인데, 이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건 직장인들이잖아요. 이들도 자신들의 수익, 인센티브를 확정 지어야 되고, 또 고객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던 종목들 수익 실현을 하고 다 팔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상승하는 종목이 그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너네는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거니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이런 쪽을, 그래서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이걸 더 사는 건데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 판 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이번 분기가 그래도 4거래일 가량 남았으니까 다시 채워넣을 수 있죠. 그리고 또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매도 대응일 수도 있고요. 지들이 공매도 할 거면서.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거의 없어요. 매수세는 불사하고, 그래도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네요.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상품 쪽에서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지수에서 그래도 좀 매수가 됐네요. 쌍끌이 매도 오전장이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에요.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이 1,000억대를 넘어가는 수급 주체가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통틀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코스닥에서 81억 순매수인데 이 의미가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1,000억을 팔고 1,000억을 사고 뭐 계속 같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것, 또는 아예 거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매우 급격하게 줄어든 것 보실 수 있죠, 평소보다. 자, 뭐 3월 들어와서 줄어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거래가 막판에 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거래들이 이 막판에 이제 좀 들어왔었던 거래, 장중엔 계속 거래가 부진했단 말이에요. 이 거래 때문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분기 말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이제 많이 줄었고 오늘도 그래 늘어나는 상태는 아닌데, 이게 또 오늘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막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기 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의 양시장 모두 미증시 급등의 영향 그대로 잘 받았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하면서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기대감 충분했고, 저는 장시작 전부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노렸어요. 그래서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클로버옷이 오늘 상승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진입하고, 근데 클로버옷이 오늘 오후장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음봉 장대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시장이 충격적이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시가 고가를 만들고 하루 종일 하락하는 지수 모습이었는데 수급이 약해지는 분기말 특성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종목들을 매수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려가면은 이제 지지라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약해지고 있는 분기 말이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추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이제 하락폭을 너무나도 키웠다라는 겁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2% 이상 하락이에요. 자,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로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점, 이게 오후장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한번 보죠. 시간대별로 매매동의 오늘 시장별로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3시 16분까지 쌍끌이 매도였죠. 장중에 쭉 팔아댑니다. 팔아대다가 어느 순간 1시 40분 경부터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됐죠.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가 들어온 거고, 기관은 뭡니까? 얘네 뭔가요 진짜? 기관이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수익 확정 짓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자기들 인센티브를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쭉 보면은 이제 최고점의 외국인 매도가 달했던 게 1시 21분 코스닥 시장과 비슷한 시간이죠. 그리고 기관도 역시 그 비슷한 시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매도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역시 투자 상품 쪽에서 매수가 갑자기 쭉 이 오후장 2시 이후부터 들어온 건데 너무 싸지니까 다시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잖아요. 그냥 다 팔아놓고 야 팔 만큼 팔았어. 다시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예요. 수익 확정 짓고 결산하면서 다시 포트폴리오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매도폭을 조금 늘리기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활발할 수가 없는 시기이고,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쌍끌이 매도로 시장 무너뜨리다가 이제 저가로 너무 내려가니까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매도할 만한 이유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팔았어? 기관 왜 이렇게 장중에 매도한 거야? 그냥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해서 유연한 발언을 해줬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양치기 소년이 된 트럼프인데, 이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환율 1470원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리 시장의 저가 메리트를 제거시켰죠. 환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면 우리나라 저가 메리트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요. 평소에 이제 1,500원 주고 살 수 있는, 1,000원 주고 사던 주식을 1,1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됐던 건 1,000원 주고 사던 종목을 1,1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 주식이 800원이 됐어. 그래서 그러면 좀 이거 오른 거 10% 오른 거 감안해도 880원 주면 살 수 있잖아. 환율이 10% 올랐다고 치면. 근데 880원이면 원래 예전 주가면 1,00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880원 더 싸잖아. 그래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800원이었던 주가가 다시 1,000원, 1,1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주고 사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올라온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갈 만한 구실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는 지금 실종이 됐고요. 기관 지금 포트폴리오 이쁘게 꾸며야 되는 시기예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확정되는 시기.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었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악재를 내놓고 주가 급락시킨 다음에 호재 내놔서 급등시키는 이런 불건전한 짓을 하는 바이오주, 이들이 상승을 했을 땐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주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소외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오늘 상승 종목의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투자자들은 오늘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대진첨단 소재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내일 움직일 수 있죠. 매도한 만큼으로 다른 거를 추가 매수해 주거나 새로운 종목을 사주거나. 이거 현대차 그룹주 제가 전일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얘기 또 어제도 똑같이 드렸어요. 자동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고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성장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현대차는 지금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로봇 사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밸류 체인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SOS랩도 얘기 드렸고 클로버도 얘기 드리면서 로봇주들을 더 보셔야 된다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SOS랩도 급등 출발했고요. 클로버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꼬이면서 그냥 쭉 밀려 내려온 매도 물량이 왕창 나온 이거 정말 저는 이것이 오늘 충격적인 겁니다. 자, 우리처럼 시장 대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예고 없이 발표된 투자 뉴스, 현대차의 31조 원 대비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련주를 잡을 기회가 없잖아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주포들이죠. 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코어라인 소프트 보셨죠? 야, 어저께 유중 악재 내놓더니 오늘 호재 내놓으면서 급등시켰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상승폭 좀 반납시켰는데 이 굉장히 불건전한 모습, HLB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건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뜬금포 상승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약해. 내가 매수하면 하락할 수 있어. 그런 매수를 아예 안 하면 되는데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인 가격이 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추가 매수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최근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였던 섹터 성장주들 오늘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악재도 없이 일순간에 모두 하락했죠. 가격을 오히려 이쁜 가격을 잘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시작점으로 돌아갔다. 다 같이 떨어졌어요. 오늘 안 떨어진 기존 주도주가 없습니다. 다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공평한 위치로 돌아갔고 이제 새로운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이런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 보유하면서 수급 유입 기다리고요. 우리는 저가 추가 매수 어떤 자금으로 왕창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대진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수익 올린 부분이 있다면 그 종목들 매도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가 매수해주면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 분기에서 분기로 넘어가는 요 길목 잘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분기 말 되면은 이런 모습 나와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짜증나고. 네. 근데 이겨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이제 움직인 특징을 바라보면 얘네들만 움직였어요. 바이오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진산업 지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아진산업이 이제 78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 이제 전기차 공장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HMGMA 여기에 동반 진출한 부품 기업인데 지금 현대차에서 31조 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트럼프는 여기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2028년까지 이제 4년간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지금 제철소 짓는 작으로죠, 루지애나주에. 그리고 미래산업 분야, 로봇이겠죠. 여기에 31조 원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한다는 것은 관세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능력 늘린다라고 나왔고 여기 아진산업이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이제 미국은 현대차 그룹의 마지막 시장이에요. 유럽도 진출했고 뭐 다 동남아도 그렇고 다 진출했는데 북미 시장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 시장이라는 것은 전기차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의 이 입지를 더더욱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북미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최대 시장이죠. 근데 여긴 전기차는 아직 확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전기차의 마지막 이제 보루라기보다는 전기차 업계들이 마지막으로 공략해야 될 것이 북미 지역이고
현대차도 이제 그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기차 공장을 짓고, 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북미 지역에 2차전지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올해 이제 돌파할 것 같은데, 자, 이 3천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3천만 대를 더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GM, 토요타, 그리고 포드에 이어서 지금 4위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미국 내 판매 자동차 판매 순위가, 여기서 이 4위를 공고히 하고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이 북미 진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연기관 차량은 이제는 사양 산업이에요. 2만 3천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약 8천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절반 이상의 부품사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냥 사라지면 안 되죠.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어쨌든 현대차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4년 엘라벤마 공장, 그리고 2010년 기아 조지아 공장인데, 이렇게 미국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같이 동반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성장을 더 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힘든데, 밸류 체인들은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아진산업 상승폭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21%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쫓아서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쫓아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다 토해냅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 아진산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현대공업이죠. 저도 여러 번 매매했던, 옛날에 수익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현대공업이 유일하게 최근에 이제 이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놨던,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준비를 했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준비를 했는데 한 달 지나서 이제 슈팅이 나왔죠. 결국에는 현대공업의 급등 역시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 파트너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라그랑지에 위치한 공장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135억 원 규모의 미국 공장 매입을 진행을 또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더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공업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진출에, 미국 투자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주가 성장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바닥권이라서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정도는 다음 주에도,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도 좀 관심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MS 오토텍, 얘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뜬금포 상승이에요. 어저께 어떻게 얘를 삽니까? 오히려 여기서 들어갔다 손절 나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려놓는데 MS 오토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S 오토텍도 현대차의 31조 투자 효과 기대에 급등. 자동차 뼈대를 이루는 차체 부품. 이 차체 부품인데 원래 이 MS 오토텍 말고도 명신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MS 오토텍이 현대 기아차의 차량 내외 프레스 강판을 공급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대차 관련주들의 움직임, 뭐 우리가 주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주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주면서 이 종목들이 좀 눌림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진입 구간을 제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이외에 이제 오늘 유일하게 올랐었던 것은 바이오주들이에요. 바이오주들이 온코테라피우틱스가 제가 볼 땐 가장 아름답게 올랐고요.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온코테라피우틱스가 지금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얘네 제일약품 자회사거든요. 중국 리브존의 기술 이전인데 이거 얼마 안 돼요, 금액이.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뭐냐면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재료를 자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네이처셀이 가장 지금 자극적이죠. 오늘 점상이었어요. 어제 점상, 오늘 점상. 근데 이게 점상까지 갈 만한 내용일까? 뭐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점상까지 갈 정도의 내용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이처셀이 뭐 파격적인 치료제를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뉴스에 나옵니다. 혁신적인 치료제 지정이 됐다. 아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만한 부분은 아니죠. 혁신 치료제 지정 소식에 점상까지 가다뇨. 그래서 저는 그래 맞아 이거였어. 조인트 스템이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혁신적 치료제를 지정받았다. 점상까지 갈만한 내용일까요? 100%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누군가가 여기서 누가 여기 매수 시그널을 포착하나요? 여기 11월 작년 11월 여기 올라간 거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거 보유하는 기간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 지금 시장 수급 상황의 특징에 따라서 올리기 쉬운 재료를 자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주로 활용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M83 좀 아쉽네요. 계속 관심주인데 오늘 클로버온 밀리는 바람에 매수를 못했어. 오늘 사실 저는 클로버 오전에 빠르게 수익 실현 나가고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클로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밑에 이제 지지 라인 충분히 있고요. 지금 요 추세를 정확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데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누구예요? 현대차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금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공고히 해야 되는 거고,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주가 클로봇이고요. SOS를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상승 출발 잘했고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매매 흐름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는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 그리고 카카오 라이브 뭐 공개 방송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얘기 드린 부분들 오늘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오늘 수익 다 보고 나서 새롭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안 갔을 뿐이지 충분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리딩해 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대응하면서 진행하시면 정말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수익 진행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 많이 늘어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팍 잠겨 있어요. 반팔 입고 있죠. 지금 온몸이 땀에 지금 젖어 있고 나의 노고를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고 내용 정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험난한 장세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금영대표였습니다. 내일 오전장 오후장은 이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영상은 꾸준하게 장 마감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